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과 진료 받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치과 비용이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치과 진료는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치아 하나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그 치아 말고 그 옆에 치아도 같이 상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떨어져 있는 다른 부위의 치아도 상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여러 개를 받다 보면 비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치과 갈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치과에 가시면 치료받고 나서 치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치과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고 치과에서 알려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치과를 나서게 되면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만 갖추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치과에 갈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매일 치아 관리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치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어떠한 지식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나눴을 때 2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은 주로 충치로 인한 치과 질환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넘어가면 치아에 생긴 충치보다는 치아 주변에 잇몸뼈에 문제가 생기는 저러한 잇몸병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충치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사진에서 보시면 충치란 것은 입안에 머물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치아를 파먹게 되고 저렇게 치아에 파먹은 구멍이 생기면 저기에 세균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더욱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잇몸병은 치아는 멀쩡하더라도 주위의 잇몸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서서히 녹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저것 역시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잇몸뼈가 녹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비교를 하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자체에 벌레가 먹는 것은 충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무는 괜찮은데 토양이 벌레가 생기면 서서히 나무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 잇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러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잘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에 갈 일이 줄어들고 가더라도 치료 내용이 줄어들면서 비용 또한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인데 제가 올바른 칫솔질은 굳이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칫솔질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치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치간 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바른 칫솔질은 넘어가겠습니다. 치실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실 사용법을 알려주는 곳은 많이 있으나 여러분이 정확히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원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항상 치과 질환에 문제가 됩니다. 찌꺼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셔서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크거나 보이지 않는 이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 아래의 젊은 분들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치실을 넣어서 음식물을 제거를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이 치아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양쪽 치아 그 인접면을 미끄러지듯이 닦아줘야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치아를 전부 다 저렇게 치실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특히 치아 배열이 안 좋아서 양치가 잘 안 되는 곳이거나 기존에 충치 치료를 한 곳이나 또는 잇몸이 안 좋거나 간혹 피가 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실하는 빈도나 시간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한 번 하실 때 30초를 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고 싶으시면 하루에 3번, 4번 하는 것도 좋고, 또 더 길게 하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치간 칫솔인데, 치실과 치간 칫솔은 하는 역할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연령대가 올라가시면 치아 사이에 틈이 좀 생기고 치아 사이가 느슨하게 되는데, 이때는 저렇게 생긴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앞뒤로 사용해 주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고 또 보이지 않는 작은 찌꺼기도 잘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치실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 치아 배열이 안 좋거나 또는 치료가 된 부위, 임플란트나 크라운 한 부위를 주로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치료를 하신 부분은 금속이나 치과 재료하고 치아들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보면은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아서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잘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닦으면 효과적인 찌꺼기 제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빈도나 시간은 치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고, 한 번 하실 때 30초 정도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스케일링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대체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석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저렇게 단단하게 돌같이 생긴 것인데, 저것은 애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같은 장소에 쌓이면서 그곳에 세균이 들러붙고, 세균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배설물이 나오고 배설물이 굳어서 돌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생긴 치석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옆에 있는 잇몸뼈를 갉아먹게 돼서 치아가 멀쩡한데도 나이가 들면 치아들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석이고, 따라서 이러한 치석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스케일링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석이 생겨가지고 계속 잇몸뼈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치석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3년, 4년 오랫동안 안 하고 이분이 원래도 치석이 많이 생기는 타입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잇몸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따라서 잇몸 살도 노출이 되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저런 골이 더 깊어지고, 저런 골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자꾸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뼈는 더 내려가고 치아는 더욱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넘어가면 치아가 젊을 때처럼 탄력이 있거나 어떤 충격에 완충작용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걸 먹게 되면 이가 깨지게 되고, 깨지게 되면 이것을 신경치료를 하거나 그냥 씌워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이가 이렇게 50대가 넘어가면은 돌발적으로 단단한 걸 드시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부터 작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대, 30대 분들은 치아 배열이 안 좋거나 충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치실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시고요. 40,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빈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정도는 스케일링을 해서 집에서 제거되지 않는 그러한 치석들을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식사 중에 딱딱한 음식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 그동안 잘 모르셔서 치아 관리를 잘 못하시고 치과 비용이 늘어나신 분들, 이 내용 아시고 나면 앞으로는 치아 관리 제대로 하셔서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